안녕하십니까. 여의도 24시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절절한 호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예고한 것처럼 오늘 부산에서 첫 선거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.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도보 유세를 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. 그 메시지 중에서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건 그겁니다. 호구가 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누구는 저한테 왜 여기 나와서 선거 지원하느냐 물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배알도 없는 호구냐라고 그러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호구가 되겠다. 대한민국을 저와 함께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. 강조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의례적인 얘기 같습니까? 기왕에 선거 운동하는 김에, 기왕에 그 선거 지원하는 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 같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그야말로 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,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,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. 뭐냐? 이번 대선에 투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이재명을 찍어야 되겠다. 이재명이 좋아서 찍는 거 아니고, 이재명이 뭐 좋은 점이 있어서 찍는 거 아니고, 저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망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, 다시 재건될 수 있기 때문에, 다시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 전횡을 일삼는 김계리 이런 자들, 장해찬 이런 자들이 지네들이 뭔가 된 듯이 하고 이렇게 입당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은 망해야 된다.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낙선한 것도 아주 큰 차이로 낙선해가지고 그냥 이 국민이 철저하게 괴멸돼야 된다. 그래야만이 새로 일어설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그래서 나 이번 투표 안 한다. 그리고 또 차라리 나 이재명 찍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. 근데 그 와중에도 이준석을 찍겠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도 또 신기하다 그 말입니다.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,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? 과연 이게 여러분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맞는 얘기인가?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이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사람들 그럴 겁니다.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럴 거고,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고 나서 그러놓고도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, 아마 이런 비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도 그런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는 거 보면은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.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이건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,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정말 끔찍한 것이고,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찍자니 그것도 마음이 내키지가 않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서 대선에서 투표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,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그걸 걱정해서 그런 분들한테 오늘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. 나 한동훈이 호구가 되겠다. 나 한동훈이 배알도 없는 호구가 되겠다. 나 한동훈이 비록 내 어떤 정치적인 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, 나한테 또 이런 조롱들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나 그거 감수하겠다. 왜냐? 지금 너무나도 위험하다. 이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.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달라.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. 관련 기사에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나왔다.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나라를 막아야 한다. 지난 계엄과 탄핵에 대해 당대표를 한 사람으로서 통렬하게 반성한다.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. 그런데 무식하게 나라를 망치는 세력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가 없다. 국민의힘은 결국 저와 함께 탄핵과 계엄의 바다를 건널 것이다. 그러니 일단 저 위험한 세력이 나라 망치는 것을 저와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 말입니다. 이거 여러분들 결국엔 그렇습니다.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아직 안 바뀌었다. 그런데 나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나 한동훈이 어떻게 해서라든 저 국민의힘을 바꿀 것이다. 나 반성하고 있지 않느냐. 나 그동안에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했느냐. 나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느냐. 나 한동훈이 지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느냐. 나 한동훈이 당대표를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. 나 국민의힘 바꾸겠다.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널 것이다.
그렇기 때문에 저 위험한 세력을 일단 좀 막는데 동참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결국엔 그게 말이 뭔 말이냐면 이 투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, 그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. 절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. 왜 이재명의 나라, 왜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이 나라가 위험해진다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얘기하고 있느냐. 그 근거는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얘기 뭡니까? 바로 호텔 경제론, 노쇼 주도 성장,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호텔 경제론이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말도 안 되는, 이거 무슨 무한 동력도 아니고 무한 궤도도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돈을 계속 뿌려야 된다, 요 얘기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정부 재정은 여러분들 무한정 어디서 거둘 수가 있습니까? 세수가 확보가 됩니까? 안 됩니다. 그러면 그냥 돈을 뿌리는 겁니다. 돈을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. 옛날에 고민쟁이 했던 것처럼 무슨 돈을 쌓아두면 썩으니까 그냥 뿌려야 된다는 식으로. 그러면 나라가 유지가 됩니까? 국가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할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 문재인께 국가 부채 비율 어마어마하게 폭증한 거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국가 부채 비율이 폭증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나라들은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.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? 여러분들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율이 올라갑니다. 이율이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또는 그 어떤 대출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율이 예를 들어서 0.1%포인트만 올라가도 0.1%포인트만 떨어져도 또는 0.5%포인트가 오르거나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그거 이 가계 경제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준의 그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다 했을 때, 변동금리였는데 이 이자율이 올라간다 했을 때, 폭등한다 했을 때 정말로 가계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어떤 가게들은 정말 그걸 못 버티고 파산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면 우리 같은 나라들은 또 이재명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. 이재명은 우리도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2022년도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것이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일본처럼 이 자산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미국이 아니고 우리는 일본이 아닙니다.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 기업들 채권도 여러분들 그 이자율이 올라가고 기업들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. 기업들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?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 기업들이 이제 나중엔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. 그러면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 이 말입니다.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게 정말 복잡한 얘기고 이게 정말로 뭐랄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현실입니다. 지난번에 남유럽 그리스, 이태리, 스페인,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왜 다 무너졌습니까? 바로 국가 채무 비율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이자가 폭증하니까 다른 국가 산업 부분에다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. 복지에다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저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사실은. 그래서 저 나라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가 또 그런 일을 안 당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? 근데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을 보면 딱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노쇼 주도 성장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한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정말 각계각층에서 그 누구라도 정말 이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, 이재명의 무슨 기본소득론, 이재명의 지역화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재명의 그 120원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는 참 세상에 진짜 기본적인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안 하는데 이재명이가 그 뒤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뒤에 했던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뭐 틀린 말 했냐?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? 이재명이가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틀린 주장을 해도 자기들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해도 그걸 밀고 나갑니다. 어떤 지적을 받아도 그냥 자기들이 옳다. 이런 어떤 독선적인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. 지금도 그런데 이자들이 집권을 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.
무식하게 나라를 망치는 세력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에 공감하십니까? 그리고 두 번째,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호구가 되겠다. 이번 대선에서 이긴다고 해도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이득 별로 없을 겁니다.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더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. 왜냐? 그럴 일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각종 지표로는 없는데,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는 거는, 이재명이가 집권한다는 거는, 이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곧 맞이해야 될 미래일 수밖에 없는데, 어쨌든 그냥 가정을 해보자면, 설사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이긴다, 국민의힘이 이긴다 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이득이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 개인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.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?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김문수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, 김문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? 바로 이 자통당 세력들 아닙니까? 또 이 김문수 선대위에 포진했던 친윤 세력들이 다시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들의 당내 발언권, 당내 영향력 이런 것들이 유지되거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는 김문수가 이기면 더 불리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.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생각합니까?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왜 안 합니까? 어차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 친윤이니 뭐 친한이니 뭐 이런 거 없어집니다. 왜 없어진 줄 아십니까?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얘기를 하면 이 영상 길이가 지금의 2배, 3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와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미 독재가 진행 중입니다. 독재, 장기 집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 장기 집권, 뭐 윤석열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한 거 아닙니다.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뒤에 진행된 이 독재 체제 구축과 공고화를 통해서 지금 독재가 아주 완성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은 여러분들, 푸틴도 뭐 집권할 때부터 독재자는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이 2000년과 2004년 대선을 통해서 연임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총리를 했습니다. 왜냐? 러시아 헌법은 뭡니까? 2번만 대통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4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. 대통령으로 뭡니까? 그거. 메드베데프,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갖다가 자기 부하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총리로서 실권을 행사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. 근데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개헌을 해가지고 또 그 전에 나왔던 거는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또 대통령을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또 2020년에 또 개헌을 했습니다. 개헌을 해서 2036년까지 자기가 집권할 수 있도록, 자기가 83세가 될 때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또 헌법을 바꿔놨습니다. 그때 가서 또 헌법 바꾸면 푸틴이 종신 집권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물론 푸틴이 그 전까지 살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. 헝가리도 있습니다. 오르반 빅토르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,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헝가리도 있고, 예전에 이 베를루스콘이라고 이 이탈리아가 여러분들 우리보다 물론 이탈리아가 서구 선진국처럼 민주주의 역사가 길다거나 서구 선진국처럼 경제력이 막강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,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뒤질 게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그쪽에서는 베를루스콘이라는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법과 제도를 다 유린했습니다. 훼손했습니다. 짓밟았습니다.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습니다.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.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법을 짓밟은 독재자들 입니다. 그 기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을 자세하게 썼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게 바로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우리의 어두운 미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험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유불리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, 아니면 애초에 결심을 하신 다음에 투표를 안 하겠다, 이번 선거에 참여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, 또 이번에 어차피 이겨봤자 이 친윤 기득권 세력들, 이 자통당 세력들이 물론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만, 사실은 없습니다만, 어쨌든 설사 이겨봤자, 정말 만에 하나 이겨봤자, 김문수가 이겨봤자 자통당 세력과 친윤 기득권 세력들의 그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이 다시 예전과 구태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
나는 그들한테 표를 줄 수가 없다. 그들의 정치에 더 유리한 그걸 갖다가 내 힘을 보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문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.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호소했습니까?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. 그 무식한 정말 이 어떤 무식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그 표현이 부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무식하게 나라를 망치는 세력이 이 나라를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온 것이다. 나 호구돼도 좋다. 나 배알도 없는 호구냐라고 나한테 얘기해도 좋다. 나는 호구가 되겠다.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.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동참해달라.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대선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적은 차이로 져야 정말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야 그나마 이재명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. 살아남아야만 여러분들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. 보수가 괴멸된다면, 그래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다음은 없습니다.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 역사가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제가 차마 이 선거법에 걸릴 것 같아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쓴 기사를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법을 짓밟은 권력자들, 이겁니다. 제목을 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. 선거로 위장된 독재, 법으로 포장된 폭주, 이렇습니다.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김도현님, 이경수님, 김경희님, 유유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